2022년 11월 미국에서 대형 뉴스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대형 코스메틱 그룹 에스티로더가 톰 포드를 인수하기로 한 소식이었습니다. 에스티로더는 톰 포드의 화장품 라인뿐 아니라 남성복, 여성복, 액세서리 라인까지 전부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인수가는 무려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에스티로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인수였죠. 막판까지 치열했던 인수전이었습니다. 구찌와 발렌시아가의 모회사 케어링 그룹이 톰 포드를 인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에스티로더와 경쟁했거든요. 그러나 에스티로더의 인수 의지가 더 확고했습니다. 에스티로더에게 톰 포드는 그룹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브랜드였거든요. 에스티로더와 톰 포드는 2005년부터 톰 포드 뷰티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톰 포드 뷰티는 매년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을 지속했고요. 특히 이 브랜드의 향수는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죠. 현재 에스티로더는 맥, 클리니크, 라메르 같은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에스티로더는 톰 포드 뷰티를 더해서 코스메틱 업계 1위 로레알과의 격차를 좁힐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거래로 가장 크게 웃은 사람 역시 톰 포드였습니다. 톰 포드가 톰 포드 브랜드의 지분 64%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거래로 그에게 돌아갈 금액만 무려 11억 달러에 달하고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톰 포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톰 포드는 2023년까지 톰 포드의 크리에이티브 비저너리로 남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의 또 다른 부캐인 영화 감독 생활에 집중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고요. 톰 포드, 랄프 로렌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라 불립니다. 21세기 최초의 럭셔리 브랜드를 만든 인물로 평가되고요. 패션계에서 톰 포드가 차지하는 위상,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한 장면으로 충분합니다. 미란다가 고개를 한 번 끄덕이면 좋다야, 두 번 끄덕이면 매우 좋다고, 입을 오므리면 망했다는 뜻이지. 너무 좋아서 미소를 지은 건 지금까지 톰 포드가 유일했어. 톰 포드는 1961년 텍사스주 오스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소년이었습니다. 10살 때는 어머니를 졸라서 구찌의 하얀색 로퍼를 구입했습니다. 학교에 갈 때는 책가방 대신 브리프케이스를 들었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남성 패션지 GQ를 탐독했죠. 결국 톰 포드는 뉴욕 파슨스 스쿨에서 건축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미국의 의류 브랜드 캐시 하드윅 그리고 페리 앨리스에서 보조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페리 앨리스에서 그의 상사였던 인물, 훗날 루이비통을 부활시킬 마크 제이콥스였죠. 그리고 1990년 톰 포드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70년 전통의 이탈리아 브랜드 구찌가 톰 포드를 디자이너로 채용했거든요. 당시 구찌는 완전히 망해가는 브랜드였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로 포지셔닝하려는 시도는 처참히 실패했고요. 구찌가의 후손들은 서로를 죽일 듯이 싸웠습니다. 그런 구찌가 변화를 위해서 믿져야 본전으로 영입한 인물, 무명의 톰 포드였던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톰 포드는 73살의 구찌를 23살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톰 포드의 구찌는 섹시함과 품격, 레트로와 유행 사이를 절묘하게 넘나들었습니다. 여기에 톰 포드가 연출한 섹스 어필한 광고가 더해졌고요. 그 결과 톰 포드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마돈나, 기네스 펠트로 같은 스타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찌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젊고 감각 있는 패션 피플들이 처음으로 구찌를 찾기 시작했고요. 톰 포드가 재임한 10년 동안 구찌의 매출은 13배가 늘어났죠. 구찌의 모회사 PPR 그룹의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톰 포드는 정상의 자리에서 구찌를 떠났습니다.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2005년 톰 포드를 런칭했죠. 처음엔 향수와 선글라스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남성복을 만들었고요. 수트 가격이 5,000달러에서부터 시작하는 초고가 남성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톰 포드의 운명을 바꿔놓을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007 퀀텀 오브 솔러스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 역을 맡은 다니엘 크레이그가 톰 포드를 입고서 등장했거든요. 이후 007 스카이폴, 007 스펙터, 007 노 타임 투 다이에서까지 다니엘 크레이그는 줄곧 톰 포드 수트를 입었고요. 그때부터 톰 포드는 품격 있고 섹시한 남자를 상징하는 옷이 됐습니다. 브래드 피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제이지 같은 특급 스타들이 톰 포드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한국의 배우 장동건과 현빈은 결혼식장에서 톰 포드 수트를 입었고요. 래퍼 제이지는 무려 톰 포드라는 제목의 곡을 발표했고요. 2005년에 시작된 톰 포드는 단숨에 명품 반열에 올랐습니다. 연간 매출은 약 10억 달러로 추정되고요. 여기까지가 어느 텍사스 출신 남자의 자수성가 스토리인데요. 사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톰 포드의 오랜 팬이었어요. 한때 제 별명이 톰 포드였을 정도로 주변에 톰 포드 노래를 부르고 다녔으니까요. 오늘 제가 입은 이 스웨이드 자켓도 톰 포드가 디자인한 옷인데 멋있지 않나요? 저는 톰 포드가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지구 최고의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던 텍사스 촌놈이 3조 7천억 원짜리 브랜드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비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톰 포드입니다.
조만간 저는 영화 한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2000년대 초중반 톰 포드는 주변에 이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친구들과 기자들은 농담이거나 허세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톰 포드가 성공한 디자이너인 건 맞지만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톰 포드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토퍼 어셔우드의 소설 싱글맨의 판권을 샀습니다. Fade to Black이라는 영화사를 설립했습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한 예산 700만 달러는 개인 돈으로 조달했고요. 그리고 2009년 톰 포드가 연출, 각본을 맡은 영화 싱글맨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화는 패션 디자이너가 만든 것 치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감독이 연출했다 해도 호평받았을 수작이었죠. 오랜 연인을 잃은 남자가 죽음보다 못한 일상을 버티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톰 포드스러운 극강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해냈고요. 배우의 모든 의상, 소품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영화였죠. 싱글맨은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영화에 포함됐고요. 그리고 7년 후 톰 포드는 그의 두 번째 영화 녹터널 애니멀즈를 공개했는데요. 이 영화 또한 역대급 심리 스릴러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골든글러브 시상식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고요. 그리고 톰 포드는 자신이 영화 감독으로도 성공한 비결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했는데요.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톰 포드는 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영화계 경력도 없었지만 그건 별다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스스로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톰 포드가 패션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 전까지 톰 포드도 오랜 방황기를 거쳤습니다. 뉴욕대에서 미술사를 전공했지만 1년 만에 중퇴했습니다. 이후 TV 광고 모델로 데뷔해서 전국구 스타가 됐지만 또 그만뒀고요. 파슨스 스쿨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지만 건축으로 진로를 정하진 않았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그는 끌로웨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패션이란 천직을 찾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집요함을 발휘했고요. 디자이너 캐시 헤더윅에게 한 달 동안 매일 전화를 걸어서 보조 디자이너 자리를 구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모든 스커트를 뒤집어 보면서 옷의 구조를 연구했고요. 재봉사를 옆에 두고서 옷 만드는 법을 익혔죠. 그리고 톰 포드가 29살이 되었을 땐 구찌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이 아닌 이탈리아가 자신이 원하는 옷을 만들 수 있는 장소라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톰 포드의 결정은 결국 옳은 결정으로 판명됐고요. 2011년 톰 포드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톰 포드를 샤넬이나 에르메스 정도 크기의 기업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나중엔 시계와 주얼리도 만들고 싶고요. 3, 4년에 한 번쯤은 영화도 찍고 싶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톰 포드가 그때 말한 내용은 대부분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톰 포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알았고 집요하게 달려들었으니까요. 007 퀀텀 오브 솔러스에서부터 제임스 본드는 톰 포드 수트를 입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임스 본드의 수트는 브리오니였는데요. 브리오니는 1945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최고급 수트 브랜드죠. 그런데 제임스 본드가 브리오니에서 신생 브랜드 톰 포드로 갈아탄 이유가 있었습니다. 톰 포드 수트가 브리오니보다 100만 배는 더 섹시했거든요. 톰 포드는 1950년에서 70년대에 클래식 수트를 재해석했습니다. 수트의 허리는 조였습니다. 어깨의 패드는 키웠고요. 그리고 광대한 라펠을 장착했죠. 수트의 퀄리티도 최상급이었습니다. 톰 포드 수트를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이탈리아 남성복의 자존심 에르메네질도 제냐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톰 포드의 옷은 전부 메이드 인 이탈리아고요. 그런데 제품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포르노에 가까운 톰 포드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누드, 성행위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톰 포드 본인이 모델로 등장하기도 했고요. 특히 키라 나이틀리, 스칼렛 요한슨과 함께 찍은 베니티 페어 커버는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심지어 톰 포드는 제품의 이름도 노골적으로 지었는데요. 향수의 이름을 Fucking Fabulous, 러스트 체리로 지었습니다. 로스트 체리는 순결을 잃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요. 사실 톰 포드는 구찌 시절부터 클래식과 섹스를 섞은 최초의 디자이너였는데요. 그의 말만 따라 섹스는 무조건 팔리니까요. 그리고 섹스를 천박하지 않게 표현하려면 클래식이 적절한 균형을 잡아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톰 포드가 섞은 건 또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미국 서부의 스타일을 섞었습니다. 1980년대에 디스코 문화를 섞었고요. 톰 포드 스킨케어를 런칭할 때는 럭셔리와 과학을 섞었죠. 또 톰 포드는 함께 일할 파트너도 섞었는데요. 화장품은 에스로드와 만들고 안경은 마르콜린과 만들고 수트는 제냐와 만드는 식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톰 포드 매장에서 보시는 옷, 안경, 화장품은 톰 포드가 여러 회사를 믹스해서 만든 제품들이고요. 믹스의 저자인 제가 왜 그렇게 톰 포드를 좋아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2017년 1월 톰 포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톰 포드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입을 옷을 톰 포드에게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밝힌 거죠. 이 방송을 본 트럼프는 격분했고요. 트럼프는 멜라니아가 톰 포드에게 부탁한 일이 없고 평생 그를 좋아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친구인 호텔 재벌 스티브 윈이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톰 포드의 옷을 전부 치워버렸다고도 말했고요. 그런데 톰 포드가 멜라니아의 제의를 거절한 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퍼스트 레이드는 미국인 대다수가 입을 수 있는 가격대에 의상을 입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톰 포드의 옷은 너무 비싸서 퍼스트 레이드의 옷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만든 옷은 전부 메이드 인 이탈리아고요. 결국 멜라니아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입었던 옷 랄프 lauren이었죠.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톰 포드의 옷을 입는 걸까요? 2011년에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톰 포드는 여성복 라인을 런칭하면서 VVIP 고객 200명을 초대했는데요. 톰 포드가 직접 자신이 만든 옷 하나하나를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비욘세, 줄리언 무어 같은 슈퍼스타들이 톰 포드의 모델로 나섰고요. 이런 사람들이 톰 포드를 입는 겁니다. 자신만의 취향이 뚜렷한 전 세계 부호들입니다. 웬만한 명품은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톰 포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매장에서는 모델 같은 몸매와 스타일을 지닌 직원이 고객을 응대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예약 손님 외에는 매장의 출입을 통제하고요. VIP 고객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프라이빗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톰 포드는 우선 선택된 소수를 철저히 대접하는 거죠. 그 다음엔 최고급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극도의 절제력을 발휘합니다. 대부분의 톰 포드 제품을 소량만 생산하고요. 다른 명품 브랜드에 비해서 30% 높은 가격을 책정합니다. 제품과 매장 수를 지극히 보수적으로 늘리고요. 또 아무리 유명인이어도 톰 포드가 옷을 무료로 협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톰 포드의 이러한 전략이 보통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현재 톰 포드 매출의 상당 부분은 향수와 아이웨어에서 나오는데요. 아주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100짜리 톰 포드 향수, $400짜리 톰 포드 선글라스쯤은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톰 포드 수트를 입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T자 로고가 박힌 톰 포드 안경을 쓴 사람은 쉽게 만날 수 있죠. 제 고객은 평범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사전에 평범함이란 없습니다. 톰 포드는 자신이 누구를 먼저 공략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톰 포드식 절제를 더했고요. 이것이 톰 포드가 상위 1%뿐 아니라 대중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초명품 브랜드가 된 비밀입니다. 톰 포드가 팔리는 브랜드가 된 비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실히 알고서 집요함을 발휘했습니다. 클래식과 섹스를 섞어서 세상에 없던 새로움을 만들어냈고요. 상위 1%를 위한 브랜드를 만들고서 절제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올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는데요. 2023년에는 톰 포드처럼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화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집요하게 행동하시고요. 저도 내년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더 집요하게 파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브랜드 보이를 아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